현관 슬리퍼 지금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뒤집혀 있습니까? 짝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신발을 벗으면서 그냥 걷어차듯 던져 놓으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현관 슬리퍼가 놓인 그 모양 하나가 그 집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흐름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공간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현관부터 바꾸게 되실 겁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현관문을 엽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슬리퍼를 발로 밀어 끌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소파로 향합니다. 현관에는 아무렇게나 뒤집힌 슬리퍼 한 켤레가 남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매일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렇게나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쌓이면 그 집의 기운도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다가 막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입구가 아닙니다. 이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재물과 운의 관문입니다. 현관이 혼란스러우면 들어오려는 기운이 첫 번째 문에서부터 망설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혹은 들어왔다가도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슬리퍼 하나가 그 흐름을 결정합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끝날 때쯤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뒤집힌 슬리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풍수에서는 신발이 뒤집힌 것을 지기해가 반전된 상태로 봅니다. 땅의 기운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 뒤집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슬리퍼를 놓는 방향, 위치, 짝이 맞는지 여부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향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총 8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현관 슬리퍼에서 시작해서 신발장의 구조, 현관의 조명, 냄새, 바닥, 집안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 못 하시는 부분까지 끝까지 들으신 분은 집으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되는 날부터 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슬리퍼의 방향 신경서 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그냥 편한 대로 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한 방향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방향 하나가 어떻게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은 방향을 타며 물처럼 흐릅니다. 막히면 고이고 뒤집히면 역류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면 들어오던 기운이 그대로 되돌아 나갑니다. 지금 현관문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슬리퍼의 코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나가 결정합니다.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느냐 아니면 문 쪽으로 빠져나가느냐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슬리퍼를 문 쪽으로 향하게 놓는 것, 편하게 신으려고 발을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바쁘게 나갈 때 슬리퍼가 바깥을 향해 있으면 바로 신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슬리퍼의 코가 문을 향한다는 것은 기운의 방향이 밖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재물이 그대로 현관 밖으로 다시 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편하려고 놓은 자리가 돈이 빠져나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슬리퍼는 집 안쪽을 향해야 합니다. 코가 집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 현관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슬리퍼입니다. 슬리퍼가 안을 향하면 들어온 기운도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따라 흐릅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도 처음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방향이 아니냐 바뀌냐 그것이 흐름을 결정합니다. 물론 신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쪽을 향한 슬리퍼를 신으려면 한 번 돌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흐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슬리퍼를 신고 현관에 섭니다. 그때 슬리퍼의 코가 문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그 하루는 시작부터 기운이
밖으로 향한 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됩니다. 한 달이 됩니다. 1년이 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아끼면서 합니다. 그런데 왜 돈이 안 모이는 느낌이 드는지, 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항상 많은 느낌인지, 이 작은 장면 하나에 실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방향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방향보다 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뒤집힌 슬리퍼입니다. 발바닥이 닿는 면이 위를 향한 것, 지기의 빛이 하늘을 향하는 형태입니다. 음양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집안의 기운이 뒤집혀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방향을 아무리 잘 맞춰도 슬리퍼가 뒤집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운 자체가 반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힌 슬리퍼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바로 세우십시오. 이 하나만 바꿔도 현관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방향은 이제 아셨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잘 맞춰 놓아도 위치가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관 어디에 놓느냐, 문에서 얼마나 떨어진 자리에 놓느냐, 좌우 중 어느 쪽에 놓느냐, 이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을 맞췄습니다. 슬리퍼의 코가 집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뒤집히지 않게 바로 세워 놓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슬리퍼 지금 현관 어디에 있습니까? 문 바로 앞입니까? 신발장 옆구석입니까? 아니면 현관 바닥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까? 예,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위치입니다. 아무리 방향이 맞아도 자리가 잘못되면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리퍼는 문에서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문에 바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집 안으로 채 들어오기도 전에 슬리퍼가 막아버립니다. 기운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찾아 걷는 사이 들어온 기운이 흩어집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퍼져버립니다. 이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한 발 들어섰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슬리퍼가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에서 한 걸음 반거리 들어오는 기운이 슬리퍼를 만나고 그대로 집안으로 따라 흐르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앞뒤 거리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좌우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을 청룡, 흰룡이라 하고 오른쪽을 백호, 바구라 합니다. 청룡은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신기, 선치, 가주, 로, 른주, 이, 미다. 백호는 기운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슬리퍼는 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 청룡 쪽에 두십시오. 오른쪽에 두면 기운이 백호 쪽으로 치우칩니다. 들어오는 흐름보다 나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재물이 들어오다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같습니다. 하지만 강물도 처음 방향이 좀 틀어지면은 흘러가는 곳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현관을 보면 어떻습니까? 슬리퍼가 정해진 자리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신발장 옆, 어떤 날은 문 앞, 어떤 날은 바닥 한가운데 그날 편한 곳에 아무렇게나 놓입니다. 자리 없이 떠도는 슬리퍼. 이것은 단순한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에 정착처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기운이 들어왔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그대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자리가 없는 집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슬리퍼에게도 자리를 주십시오. 오늘부터 그 자리를 정하십시오.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슬리퍼 아래에 작은 매트를 두십시오. 현관 입구 매트와는 별도로 슬리퍼만을 위한 작은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슬리퍼가 항상 같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반복되면 기운이 그 자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들어온 기운이 매번 같은 자리에서 머물고 그것이 기운의 정착점이 됩니다. 습관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흐름을 만듭니다. 돈도 자리가 있어야 머뭅니다. 지갑 속에도 통장 안에도 집안에도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에 재물이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향도 맞췄습니다. 위치도 정했습니다. 슬리퍼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슬리퍼
주변 환경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슬리퍼를 잘 놓아도 현관 전체가 어수선하면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슬리퍼 하나가 바뀌어도 현관이 막혀 있으면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관에서 가장 기운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슬리퍼가 아닙니다. 의외의 것이 범인입니다. 그것을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찰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집에 얼굴은 현관이다. 사람도 첫인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을 맞이하는 첫 번째 자리가 어수선하면 들어오려던 기운이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않고 돌아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돈된 공간에 머뭅니다. 흐트러진 공간은 그냥 지나쳐갑니다. 잠깐 들렀다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관에서 기운을 가장 많이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슬리퍼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현관 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신발장입니다. 지금 신발장은 열려 있습니까? 신발장은 반드시 닫혀 있어야 합니다. 신발은 밖에서 묻어 들어오는 것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흙, 먼지, 그리고 외부에 흩어진 탁한 기운, 이것들이 신발 안에 담겨 신발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발장 문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운이 현관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바깥에서 묻어온 무거운 기운이 실내로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식사 중일 때 신발장이 열려 있으면 더욱 좋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신발장 문은 항상 닫아 두십시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발장 문을 닫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납니까? 풍수에서는 냄새를 기운의 첫 번째 신호로 봅니다. 좋은 기운이 머무는 공간은 맑은 냄새가 납니다. 퀴퀴한 냄새, 신발 냄새, 축축한 냄새가 나는 현관은 기운이 정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 나는 방에 오래 있고 싶습니까?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운은 맑은 곳을 향합니다. 무겁고 탁한 냄새가 나는 곳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기운이 정체된 곳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 냄새를 없애는 것, 이것이 재물운의 첫 번째 청소입니다. 신발장 안에 수출 하나 넣어 두십시오. 베이킹소다를 작은 그릇에 담아 두셔도 됩니다. 냄새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냄새가 사라지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냄새 다음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관이 어둡습니까? 어두운 곳에는 기운이 쌓이지 않습니다. 고입니다. 정체됩니다. 밝은 빛이 있어야 기운이 살아 움직입니다. 현관 조명을 한번 또 점검해 보십시오. 전구가 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명 자체가 너무 어두운 색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현관 조명을 오래 교체하지 않습니다. 방이나 거실 조명은 신경 쓰면서 현관은 잠깐 지나치는 곳이라 그냥 두십니다. 하지만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가 어둡다면 들어오는 기운도 어두워집니다. 당장 오늘 현관등을 확인하십시오. 나간 전구는 교체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밝고 따뜻한 색의 조명으로 바꾸십시오.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관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 바닥을 보십시오. 먼지가 있습니까? 모래가 밟힙니까? 때가 끼어 있습니까? 현한 밥으로 지기디시가 올라오는 통로입니다. 땅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더러운 바닥은 그 통로를 막습니다. 아무리 슬리퍼를 잘 놓아도 바닥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현관 바닥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닦으십시오. 특히 현관문 바로 앞 발이 처음 닿는 그 자리를 중점적으로 닦으십시오. 그 자리가 깨끗할수록 땅의 기운이 맑게 올라옵니다. 청소가 끝나고 나면 현관이 달리 보실 겁니다.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것이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현관을 정돈했습니다. 신발장을 닫았습니다. 냄새를 없앴습니다. 조명을 밝혔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간을 아무리 잘 정돈해도 그 공간에서 하는 행동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관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현관을 깨끗이 해도 기운이 다시 흐트러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간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흡수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
매일 뱉는 말, 매일 가지고 들어오는 감정, 이것들이 쌓여서 공간의 기운이 됩니다. 현관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 자리에서 나쁜 기운을 반복해서 만들면 현관은 다시 막힙니다. 오늘은 현관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 힘들다. 오늘도 돈 쓸 일만 생겼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런 말 현관에서 나온 적 있으십니까? 현관은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문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면서 뱉는 첫 마디가 그날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현관에서 나오면 그 기운이 집 완전체로 퍼집니다. 거실로, 부엌으로, 침실로. 그리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현관이 부정적인 기운을 담은 공간으로 굳어집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자리에 쌓인 무거운 기운에 막혀 돌아가 버립니다. 집에 들어올 때는 좋은 말을 하십시오.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관에서 다투는 것, 나가기 전에 다툽니다. 들어오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현관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거실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관이 불화의 기운을 담은 공간이 됩니다. 기운은 기억합니다. 공간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흡수하고 그 기운을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자주 다툰 집은 그 자리에 불화의 기운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들어오는 재물의 흐름도 어지럽힙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가 불화의 기운과 부딪혀 방향을 잃습니다. 현관에서는 평온하게 다툼이 있더라도 현관 밖에서 마무리하십시오. 현관 안으로 그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것이 규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발장 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몇 년째 신지 않는 신발이 있습니까? 밑창이 닳아버려야 할 신발이 있습니까? 짝이 없는 신발이 구석에 박혀 있습니까? 이것들이 쌓여있는 신발장은 정체된 기운의 창고입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기운을 잡아먹습니다. 오래된 신발 안에는 과거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운이 신발장 안에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비어 있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가득 차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것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오늘 신발장을 여십시오. 1년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아깝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하지만 그 아까움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 오는 날 쓴 우산 어디에 두십니까? 현관에 그냥 세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접지도 않고 젖은 채로 그대로 현관 한켠에 기대어 놓습니다. 젖은 우산은 음습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기운입니다. 밖에서 비를 맞으며 돌아다닌 기운이 그대로 우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현관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현관의 기운이 무겁고 습해집니다. 밝고 건조해야 할 현관이 음습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재물은 밝고 건조한 기운을 좋아합니다. 무겁고 습한 기운이 있는 곳을 피합니다. 비 오는 날 귀가하면 우산은 현관 밖에서 한번 털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말린 후에 신발장이나 베란다에 두십시오. 젖은 우산을 현관에 방치하는 것. 오늘부터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현관에 거울이 있습니까? 거울은 현관에 두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간이 넓어 보이고 나가기 전에 옷매무새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꾸셔야 합니다. 거울이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면 들어오는 기운을 그대로 반사해서 내보냅니다. 재물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거울에 부딪혀 그대로 돌아 나가는 것입니다. 들어오려던 기운이 반사되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거울은 현관문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게 두십시오. 옆쪽 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정면에 보이지 않는 위치여야 합니다. 거울 하나의 위치가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현관을 정돈했습니다. 나쁜 습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관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이 집안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느냐 빠져나가느냐, 이것이 재물운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아무리 현관을 잘 정돈해도 집안이 막혀 있으면 들어온 기운이 갈 곳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으로 밀려 나옵니다. 집안에서 기운이 머무는 곳, 그리고 기운이 빠지는 구멍.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온 기운은 어디로 갑니까? 발걸음을 따라 흐릅니다. 현관을 지나 복도를 따라 거실로 향합니다. 거실이 기운의 첫 번째 정착지입니다. 그런데 거실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현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체됩니다. 그리고 갈 곳을 잃은 기운은 다시 현관으로 밀려 나옵니다. 결국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현관을 아무리 잘 정돈해도 거실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온 기운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구가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파가 동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탁자가 공간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쌓아둔 물건들이 거실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까? 기운은 흘러야 합니다. 물이 막히면 고이듯 기운도 막히면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썩습니다. 무거워집니다. 재물은 가볍고 맑은 기운을 타고 흐릅니다. 거실의 동선을 확인하십시오. 현관에서 거실에서 각 방으로 그 길이 막히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가구를 조금만 옮겨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거실 소파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뒤가 열려 있습니까? 소파 뒤로 통로가 있습니까? 벽 없이 공간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소파는 등 쪽에 반드시 벽이 있어야 합니다. 등 뒤가 열려있는 배치는 기운이 흩어지게 합니다. 앉은 사람의 등 뒤로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반복됩니다. 안정되지 못한 기운이 그 사람을 둘러싸게 됩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판단이 흔들립니다. 재물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도 등 뒤가 불안정한 자리에서 내린 결정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등 뒤에 벽이 있는 자리, 이것이 안정된 기운의 자리입니다. 소파를 벽 쪽으로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의 기운이 안정됩니다. 집안에 살아있는 식물이 있습니까? 화분 하나, 작은 나무 하나, 생화,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식물은 기운을 생성합니다. 숨을 쉽니다. 자랍니다.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를 조절하고 무엇보다 생명의 기운을 냅니다. 재물은 생기를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식물, 씨든 꽃은 생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말라가는 잎, 썩어가는 뿌리, 이것들은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지금 집안에 시들어가는 식물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살아있는 것을 두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살아있는 것 하나가 집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풍수에서 부엌은 재물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 그 에너지가 재물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지금 부엌을 보십시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까? 가스레인지 주변이 기름때로 가득합니까? 냄비와 그릇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까? 부엌이 지저분하면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막혀 있으면 재물의 흐름도 막힙니다. 부엌 청소는 재물 청소입니다. 싱크대를 닦으십시오. 가스레인지를 닦으십시오. 설거지를 미루지 마십시오. 음식을 만드는 자리가 깨끗할수록 그 집의 재물 에너지가 맑아집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밥을 먹는 자리, 매일 음식을 만드는 자리가 깨끗한 집과 지저분한 집, 그 차이가 오랜 시간 쌓이면 기운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문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열려 있습니까? 화장실은 기운이 빠지는 구멍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곳, 기운도 함께 내려갑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그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갑니다. 거실에서 모은 기운이 부엌에서 만든 기운이 열린 화장실 문으로 빠져나갑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십시오. 그리고 변기 뚜껑도 닫아두십시오. 변기는 물이 내려가는 곳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기운을 빨아들이는 자리입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 구멍으로 기운이 계속 새어나갑니다. 문 하나, 뚜껑 하나,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기운이 새는 구멍 하나를 막는 것입니다. 현관, 거실, 부엌, 화장실이 모든 것을 정돈했습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길을 열었습니다. 기운이 빠지는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공간을 아무리 바꿔도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공간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입니다. 태도입니다.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것을. 정리하는 사람의 집은 정돈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의 집은 무기력합니다. 항상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의 집은 어딘가 항상 어수선합니다. 돈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의 집은 대부분 기운도 없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듭니다. 슬리퍼를 바르게 놓는 것, 현관을 정돈하는 것, 신발장을 닫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공간을 바꾸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보십니까? 누운 채로 뉴스를 확인하십니까? 알람을 끄고 다시 눈을 감으십니까? 기운은 아침에 가장 예민합니다. 하루 중 기운의 문이 가장 넓게 열려있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몸과 마음이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 순간, 그때 무엇을 하느냐가 그날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핸드폰 속 부정적인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기운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여십시오. 신선한 기운을 집안으로 들이십시오. 그리고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슬리퍼가 바르게 놓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작은 확인이 습관이 되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잘 모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무엇이 다를까요? 능력입니까? 운입니까? 타고난 환경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잘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들어온 돈에 감사합니다. 나간 돈에도 잘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봅니다. 풍수는 공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기운이 모입니다.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따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공간은 그 다음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슬리퍼가 바르게 놓여 있는지, 신발이 흩어져 있지 않은지, 신발장 문이 닫혀 있는지, 현관 바닥에 먼지가 없는지 딱 30초면 됩니다. 이 확인이 습관이 되면 그 집의 기운이 매일 밤 정돈됩니다. 흐트러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정돈된 현관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매일 아침 정돈된 현관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 밤 흐트러진 현관을 그냥 두고 잠드는 사람, 1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재물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습관이 쌓이면 반드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 합니다. 현관을 바꾸고 거실을 바꾸고 부엌을 바꾸고 생활 습관까지 한꺼번에 바꾸려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합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현관 인테리어를 새로 할 필요 없습니다. 비싼 풍수 소품을 살 필요 없습니다. 집을 옮길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슬리퍼 하나를 바르게 놓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공간을 바꿉니다. 공간이 기운을 바꿉니다. 기운이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흐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작은 것 하나가 그 긴 변화의 첫 번째 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현관 슬리퍼부터 시작해서 신발장, 조명, 냄새, 바닥, 거실, 부엌, 화장실, 그리고 마음까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오늘 들은 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연결할 것인가?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래전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나가십니다. 끝까지 남으신 분들은
이미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들은 것이 내일 아침이면 흐릿해집니다. 모레가 되면 더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5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현관 슬리퍼를 집안 쪽을 향해 바르게 놓으십시오. 코가 집안을 향하게, 뒤집히지 않게, 짝이 맞게. 둘째, 뒤집혀 있는 신발을 모두 바로 세우십시오. 신발장 안도 확인하십시오. 셋째, 현관 조명을 확인하십시오. 나간 전구가 있으면 오늘 교체하십시오. 어두운 조명은 밝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넷째, 신발장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로 항상 닫아두십시오. 다섯째, 현관 바닥을 한번 닦으십시오. 걸레로 아니면 물티슈 하나로라도. 5가지 돈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10분이면 됩니다.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바꾸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슬리퍼를 바르게 놓았습니다. 내일도 바르게 놓으십시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처음 며칠을 의식하면서 하게 됩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1일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습관은 21일, 7월 21일에 기점처럼이면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21일간 현관 슬리퍼를 매일 바르게 놓아보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현관을 한번 보십시오. 3주가 지나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주 후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머물던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절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불사를 크게 할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관이 항상 깨끗했습니다. 신발은 항상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빛이 날 만큼 닦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항상 맑았습니다.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드신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절에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현관만큼은 정성스럽게 관리하십니까? 스님이 잠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손님이 오려면 문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재물도 손님입니다. 복도 손님입니다. 좋은 인연도 손님입니다. 손님은 깨끗한 문으로 찾아옵니다. 어수선한 문 앞에서는 발길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지금 어떤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이미 절반은 바뀐 것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동은 그 다음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현관문을 열면서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슬리퍼 하나를 바르게 놓는 것, 조명 하나를 밝히는 것, 신발장문 하나를 닫는 것, 그것이 기운을 바꿉니다.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바꾸십시오. 지금 바꾸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룬 변화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갑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갑 안에 무엇을 넣고 다니느냐가 재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관이 재물이 들어오는 문이라면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입니다. 그 집이 지저분하면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갑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넣고 다니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나눠주십시오. 고맙습니다.